육사, 하나, 시설. 육군사관학교는 1960년대 초부터 말기까지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은 물론 군마장과 골프장까지 갖췄습니다. 승마와 양궁은 생도들의 정식 교양 과목입니다. 즉, 육사는 단순한 훈련소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축적된 자체 시설 생태계입니다. 둘, 태권도. 육사 생도는 전원, 공인 태권도 1단 이상을 따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졸업 요건입니다. 만약 4학년이 될 때까지 승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 의무 위반으로 퇴교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셋, 화랑대. 육사의 별칭 화랑대는 언제 생겼을까요? 1957년 3월 16일입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 화랑의 기계와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넷, 명예시험. 육사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명예시험이라 불립니다. 감독관 없이 생도들 스스로 치르는 무감독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정행위가 판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함께 보는 모든 생도가 곧 감독관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훈육심의에 회부되어 퇴교 사유가 됩니다. 다섯, 공릉동. 육군사관학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대라는 별칭과 함께 지역명을 딴 공릉동 육사로도 불립니다. 7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 위치 자체가 육사의 역사를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섯, 경쟁률. 2026학년도 육사 경쟁률은 몇 대 1이었을까요? 330명 모집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31.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6학년도 각 군 사관학교 입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결과이며 최근 6년간 최고 경쟁률이었습니다. 7. 허수 지원. 경쟁률만 보면 30대 1이 넘지만 실제 체감 경쟁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1차 시험 합격자의 7할 이상이 2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관학교 1차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수능과 과목 구성이 비슷합니다. 시험 시기도 수능 이전이라 실전 감각을 미리 익히거나 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이 상당합니다. 즉, 육사에 진학할 생각 없이 모의고사 삼아 일단 접수하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4할이 합격하고도 입학 자체를 포기합니다. 이 정도면 사관학교가 사실상 수능 모의고사 대용품 취급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해사, 하나, 순항훈련.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은 졸업을 앞두고 특별한 실습을 떠납니다. 바로 함정을 타고 떠나는 순항훈련입니다. 1954년 해사 9기 생도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장거리화됐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세계 일주 순항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둘, 옥포만. 해사가 지금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간 건 1948년 10월 25일입니다. 바로 진해, 망해봉 산자락에 둘러싸인 옥포만입니다. 해사 사람들은 화랑대 같은 별칭 대신 이 옥포만이라는 이름을 상징으로 씁니다. 총동문의 이름도 옥포에 학교 축제도 옥포제입니다. 셋, 해양 스포츠. 해사는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은 요트, 윈드서핑, 루저, 스킨스쿠버, 조정, 낚시 같은 해양 스포츠를 정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곧 캠퍼스의 일부인 셈입니다. 넷, 양성 비용. 해사생도 한 명을 길러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사생도 한 명당 4년간 2억 3,956만 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육사의 경우 생도 한 명당 2억 4,600만 원이 든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원양 항해와 함정 운용이라는 해사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육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오히려 눈에 띕니다. 다섯, 전투 수영. 해사 진학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수영입니다. 해사는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함께 양성하는 학교인 만큼 전투 수영 교육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수영 실력이 없다면 학교 생활 내내 크게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자소서. 2020학년도 해사 입시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 제출을 의무화한 겁니다. 허수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년도 38대 1이었던 경쟁률이 25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경쟁률이 낮아진 셈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지원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만 남은 겁니다. 공사, 하나, 이전 히스토리. 공군사관학교는 원래 지금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1949년 경기도 김포에서 항공사관학교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수원과 대구를 거쳐 제주도, 진해까지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이후 1958년 서울 신대방동에 자리 잡았고 1985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청주로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한 곳에 뿌리 내리기까지 무려 6차례나 거처를 옮긴 셈입니다. 둘, 보라매 공원. 공사가 27년간 있었던 서울 신대방동 자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보라매 공원이 됐습니다.
보람에는 공군사관학교를 상징하는 조류로 용맹성과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지금 시민들이 산책하는 그 공원 자리가 한때는 공군 장교를 길러내던 캠퍼스였던 겁니다. 셋, 성무비행장. 공사는 학교 바로 옆에 자체 비행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성무기지, 인근 주민들은 성무비행장이라고 부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원 항공작전기지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넷, 여생도. 3군 사관학교 가운데 여자 생도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군사관학교입니다. 1997년 공사에 첫 여자 생도가 입교했습니다. 육사와 해사는 그보다 1년 늦은 1998년부터 여생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 사관학교 모두 여생도를 받아들인 지는 30년 가까이 됐지만 그 첫 문을 연 곳은 육사도 해사도 아닌 공사였습니다. 5. 굴절률. 공사 입시에는 다른 사관학교에 없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력 굴절률 검사입니다. 근시나 원시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도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중 약 40%가 바로 이 굴절률 기준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다행히 2024년부터는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